최소명 원장님 강의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별 말씀입니다. 예, 또 만났네요. 이렇게. 그럼 저희 항상 보니까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로 한번 현미경을 통해서 핸즈온을 해보고 그거를 한번 신랄하게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할 게 있을까요? 잘못된 게 있으면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예전에 레지던트 3년차 때 하셨던 것처럼. 아마 속도는 제가 엄청 빠를 것 같거든요. 가봐야지 한번.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파일이 이렇게 있을 때, 요 핸드 파일에는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덴츠플라이 거는 이렇게 안 생겼죠? 덴츠플라이 거는 요런 식으로 여기 러버 스탑에 이렇게 줄이가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 이제 C 파일은 이렇게 이제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인디케이터를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또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리커브나 이런 거 시켰을 때 저는 이제 인디케이터를 이 방향에 일치시키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1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핸드 파일도 약간 사용할 때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 10번 파일을 넣을 때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이 엔도로 좀 애를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상은 되죠. 그렇죠. 그런 예상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넣을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레시프로케이션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와치 와인딩 앤 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와치 와인딩을 요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원장님 치료할 때도 와치 와인딩 했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와치 와인딩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스마트워치나 이런 거를 차니까. 옛날로 치면 무슨 트위스트 킥 뭐 이런 댄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거를 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인디케이터를 주는 방향은 사실은 요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서 가르치는 방향이 만곡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관 치료를 할 때 그 2차원적인,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2D를 보게 되잖아요. 방사선을. 그래서 이제 메지알이나 디스탈로 휘어 있는 거는 알 수는 있지만 버코링걸로 휘어 있는 거를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요 휘어 있는 방향은 이 인디케이터를 보통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스카우팅의 하나인 그렇죠. 거죠. 우리가 이제 스카우트라는 말은 이제 정찰하다 이런 뜻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네고시에이션이라는 말은 약간 이제 콩글리시라고 하는 거의 거죠.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너무 궁금해서 네, 물어봤었는데 미국에서도 현재 동일한 의미로 쓰는데 네. 스카우팅은 정말 말 그대로 근관의 성상을 캐치해내는 그렇죠, 과정. 그렇죠. 그다음 네고는 좀 막힌 근관을 뚫고 들어가는 그렇죠, 과정. 그렇죠. 이렇게 네, 이해는 네. 하지만 둘이 혼용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이제 뭐 피스툴라나 사이너스 트랙이랑 같이 쓰는. 그렇죠. 근데 용어 그거하고는 또 컨셉이 네, 다르니까. 네, 컨셉은 다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처음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 사실 뭐 최소명 원장님도 그렇겠지만 10번 파일만 끝에 들어갔으면 이제 엔도는 끝났다. 거의 끝났죠.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시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요 10번 파일이 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와치 와인딩에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는 요게 조금 느슨해질 때까지. 보통 저희가 슈퍼루즈라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루즈해질 때까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페이턴시를 이런 형태로 뭔가 이제 페이턴시를 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0번 파일을 좀 충분히 쓰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근관 치료할 때는 마음이 다들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넘어가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엔도가 근관당 한 100만 원이라고 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엔도를 안 하겠죠. 네, 그렇죠. 하루에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봐서. 오후에 2명 정도는 보시죠. 예. 거기까지 양보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슈퍼 루즈해질 때까지 좀 어떤 파일을 쓰든지 10번 파일까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명 원장님은 보통 여기서 코로나를 확대하시는 편이에요? 글라이드 패스? 저는 코로나를 먼저 열고 시작하는 편이세요? 저는 뭐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새는 이제 코로나를 조금 안 치는 뭐 편이기도 합니다만,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끝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코로나는 잘 안 치는 편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끝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코로나를 이제 삭제를 해야죠. 이게 근데 렛지가 아니라 위에서 뭔가 바인딩 되면서 대부분 우리가 10번 파일 같은 거 넣었을 때 끝까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은 뭐 렛지가 있어서보다는 다 위에서 걸려. 그죠? 테이퍼락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아이파일럿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눈금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눈금에 맞춰서. 자, 이게 불리한 게, 이 아이파일럿이나 이 내시프로 블루가 좀 이렇게 플라스틱 블락에서 빨려 들어가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좀 지그시 저는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저는 슈퍼 루즈해질 때까지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세요? 최 원장님께서는? 네, 보통? 저는 패스 파일 13번이 그냥 느슨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예, 바로 예. 그냥 S1 넘어가죠. 예,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얘가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수준에 올 때까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저널에 보면 이제 패스 파일도 근관자까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회 이상 아주 느슨하게 쓰는 게 그 이후의 파일들을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몇 개 파일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일을 좀 적게 사용하세요 했더니 그 파일 하나만도 시간도 또 적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부분이에서 특히 이제 레시프로케이션 파일들은 파일을 적게 사용하는 만큼 그 아이파일럿 같은 글라이드 패스 파일은 오랫동안 좀 느슨해질 때까지 쓰고 대신에 또 이제 레시프로 블루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써야 됩니다. 예,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아까 최성병 원장님 강의처럼 복잡하게 파일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복잡하게. 예. 그래서 페이턴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이게 끝난 다음에 페이턴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물이 좀 나오네요. 하고 다시 이게 페이턴시를 하는 게 일단은 퍼펙트한 건데 이렇게 하진 않으시죠? 저는 저 알고 있습니다. 저 치료 받아서. 근관이 저기 패스 파일이 되게 좋고 그러면은 당연히 저 도중에 페이턴시를 확인을 꼭 합니다. 데이터집이 많이 쌓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일단은 페이턴시의 기본은 한번 넘어갔다가 이리게이션하고 다시 넘어갔다 오는 게 일단은 기본인데 제가 엔도 받아봤잖아요. 예, 그렇게는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약간의 비법이 있는데요. 저는 S1을 그걸로 페이턴시를 살짝 S1으로 사실 파일링을 할 때 사실 어쩐지 끝나고 나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힐러 때문에 아프신 제가 웬만하면 약을 안 먹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시프로 블루를 사용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밴딩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가 더 이렇게 밴딩은 더 많이 된다고 느끼거든요. 한번 볼까요? 25번이니까. 보시면 제 생각에는 더 이렇게 좀 밴딩이 더 스프링백 하는 느낌이 없죠. 더. 그렇죠. 저 블루 쪽들이 아무래도 토션에서 조금 더 좀 덜 풀리는 양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골드는 오히려 조금 풀리는 양상이. 네, 더 단단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3회를 할 겁니다. 3mm 이내에서 3회. 그래서 밖에서 하면 사실 이게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넣어놓고 이게 빨려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둘, 이런 식으로. 그렇죠. 3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적으로 먼저 페이턴시를 한번 하고 이리게이션을 충분히 하고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시 3번을 할 건데 이 3번만으로 끝에를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2번, 요만큼 남았습니다. 이만큼. 요거를 다시 반복하면 되는 거죠.
자, 저 실수할 뻔했습니다. 저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몸에 익은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페이턴시 하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너무 지금 젖었네요. 그래서 살짝 위치를 한번 옮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페이턴시까지 이렇게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다 됐죠, 사실 여기까지. 끝.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또 기구를 쓰시죠. 그 끝나시고 나면 그 울트라소닉이나 이런 거 그렇죠. 하시고. 저는 예. 많이 사용을 네, 하는 저도 편이죠.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 뭐 소주 드시고 맥주 한 잔 또 하러 가시는 것처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소주만 드시는군요. 예. 저는 이제 뭐 식사 2차 가는 느낌으로 항상 울트라소닉을.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원 파일은 어쨌든 NAOC 적용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네, 그걸 맞아요. 위해서라도 네, 사실은 소닉이나 맞습니다. 울트라소닉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맞습니다. 그거마저도 사실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네. 매뉴얼 다이나믹 아지테이션, 그러니까 커터포처를 그렇죠. 이용해서 네. 근관장까지 예를 들면 제가 35번을 잡았으면 30번 정도 되는 애로 계속 근관장에서 약간의 슬라이드 펌핑으로 NAOC를 더 적용하는 이런 방식을 선생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확대한 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차이? 확대는 굉장히 잘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최선배 원장님이 확대한 거를 한번 또 같이 비교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 모폴로즈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프로테이퍼가 더 뚱뚱하게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예. 당연히 넣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게 성형이 너무 금방 끝나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따 성형하시면 한참 걸릴 것 같거든요. 파일이 많아가지고. 오늘 프로파일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프로테이퍼 F2로 또 원샷에 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프로테이퍼 골드로 최선배 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